안녕하십니까? 신박뉴스 김앵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7년 전 세기의 단판을 연출했던 미국과 북한이 팽팽한 외교적 힘겨루기를 벌이는 가운데, 다른 한쪽에서는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한 심리전의 소음을 멈추며 숨을 고르는 기묘한 평화가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한 고요함의 이면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명령 하나에 고위 간부들의 목숨이 파리처럼 사라지는 섬뜩한 공포정치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여름, 한반도는 희망과 절망, 대화와 위협이라는 두 개의 얼굴을 한 채 폭풍전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서 교환회에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에서 이룬 진전을 바탕으로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백악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의 공식 논평은 명확했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거래의 기술을 다시 한번 과시할 무대로 북한을 선택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꼬여버린 실타래를 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김정은과의 브로맨스를 재점화하는 것만큼 극적인 외교적 승부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캠프는 뉴욕 주재 북한 외교관에게 여러 차례 친서 전달을 시도하며 대화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굳게 닫힌 문과 냉랭한 외면이었습니다. 북한은 아예 친서 수령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거절을 넘어 대화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하려는 계산된 행동으로 풀이됩니다. 무엇이 김정은의 태도를 이토록 뻣뻣하게 만들었을까요? 북한 문제 전문가 김우식 교수는 두 가지 핵심 요인을 꼽고 있습니다. 바로 하노이 트라우마와 북러 밀착입니다. 첫째, 2019년 2월의 하노이는 김정은에게 잊을 수 없는 굴욕의 기억입니다. 최고 존엄의 지위를 걸고 수천 킬로미터의 고된 열차 여정에 올랐지만 트럼프의 노딜 선언으로 아무런 선거 없이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전 세계 미디어와 북한 인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체면을 구긴 이 사건은 향후 협상에서는 철저한 사전 조율과 확실한 담보 없이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교훈을 뼈에 새기게 했습니다. 둘째, 푸틴이라는 강력한 뒷배의 등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급속도로 가까워진 북러 관계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선 전략적 동맹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위성 기술을 포함한 군사 기술과 제재를 우회하는 경제적 지원으로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동맹까지 얻은 김정은은 더 이상 과거처럼 미국과의 대화에 목을 맬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조급한 쪽은 김정은이 아니라 외교적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라는 사실을 북한은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북미 간의 살얼음판 같은 수싸움과 대조적으로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에서는 이례적인 평온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자 북한 역시 대남 심리전 방송을 멈추며 화답한 것입니다. 수년간 K-팝과 외부 세계 소식, 민주주의에 대한 메시지를 송출해온 우리 측 확성기와 달리 북한의 대남 방송은 주민들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소음 공격에 가까웠습니다. 한밤중을 가르는 귀신 울음소리, 신경을 긁는 기계음과 사이렌, 늑대 울음소리 등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불면과 극심한 스트레스의 원인이었습니다. 한 주민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말 지긋지긋한 소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잠을 설쳤고 어른들도 신경이 곤두서 일상생활이 힘들었다며 폭탄 소리, 귀신 소리 듣다가 이렇게 조용해지니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꿈만 같습니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가 곧바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섣부릅니다. 과거에도 대화 국면 속에서 확성기 중단과 같은 조치가 있었지만 결국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으로 파국을 맞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비방과 소음이 멎었다는 사실 자체는 긴장 완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의 제스처 뒤편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본질을 여실히 보여주는 잔혹한 숙청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해군 함정 침몰 사고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군 함대사령관을 포함한 고위 장교 10여 명이 공개 총살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처형 장소로 지목된 강건군관 종합학교는 김정은이 자신의 고모 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곳으로 알려져 이번 숙청이 단순한 문책이 아닌 체제 결속을 위한 본보기성 공포정치임을 암시합니다. 최고 지도자를 기만한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그 대가는 죽음뿐이라는 섬뜩한 메시지를 군 전체에 각인시킨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북한은 이 무렵 얼마 전 진수식에서 균형을 잃고 기우는 모습으로 망신을 샀던 신형 구축함 강건함의 재진수식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이는 내부의 실패를 처절한 숙청으로 단죄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는 듯 뻔뻔하게 군사적 성과를 과시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줍니다. 양지정 변호사는 사고 자체보다 보고 누락이라는 행위가 김정은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라며 이는 절대 권위에 대한 도전을 피로써 응징하고 모든 실패의 책임을 아래로 돌림으로써 자신의 무오류성을 입증하려는 전형적인 독재체제의 통치 방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코리아 패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직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우리 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북한과 섣부른 거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 도미사일만 동결하고 남한을 사정권에 두는 중단거리 미사일은 묵인하거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연계해 안보 공약을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하고 주도적인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북한의 유화적 제스처에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되 그들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철저한 검증을 요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비해 한미동맹의 가치와 우리의 안보적 레드라인을 미국 조야에 명확히 각인시키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 다자외교 무대를 적극 활용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당근과 채찍을 균형 있게 사용하며 안보에는 한치의 물러섬 없이 당당하게, 대화에는 유연한 자세로 끈질기게 임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또다시 강대국들의 손에 좌우되지 않도록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냉철한 지혜와 전략적 해안이 절실한 순간입니다.